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. 각설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번 영상에 주식을 골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올해 핵심 화두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. 이 두 이슈에 대해 우위가 있는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. 먼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면 비용을 전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비용이 올라도 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. 브랜드 가치나 분야 독점,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재구매 유발, 압도적인 경쟁력 보유 같은 것이 중요하겠죠. 금리 인상을 방어하려면 금리 인상분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금융기업이거나 금리가 인상될수록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심기업이거나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금이 풍부하면 좋을 것입니다. 이 중 하나만 제대로 갖추더라도 보유하는 편이 좋다고 보는데 둘 다 충족하는 기업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. 특별히 그 기업이 본질적인 역량의 변화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저렴한 국면이라면 더 매력적이죠.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회사는 리노공업입니다.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. 그런데 이 회사의 이력이 심상치 않습니다. 일단 금리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.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.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로 작년에 영업이익률 41.7%를 달성하였는데요. 재작년 영업이익률도 38.6%에 달합니다. 심지어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던 2018년에도 34%대 이익률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압도적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사실상 리노공업이 없으면 안 되는 거래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리노공업이 부르는 게 값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. 슈퍼을인 셈이죠. 도대체 이 회사는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작은 거인이 됐을까요? 리노공업은 반도체 최종 생산품의 불량 여부를 점검하는 소켓과 칩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퀄컴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전 세계 1000개가 넘는 IT 기업들이 리노공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0%가 넘어가고요. 리노공업의 회장님부터 말단 직원까지 전 직원이 연구원처럼 공부하며 끊임없이 기술을 연구하고 향상시켜 온 결과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. 일본 소부장을 능가하는 한국 기업이니 말 다했죠. 더불어 리노공업은 삼성전자의 단독 발주를 거부한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. 특정 기업에 종속될 경우 납품 단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. 이게 말이 쉽지 삼성을 거절하려면 삼성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리노공업은 이게 가능합니다.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무려 부품과 장비를 제작하는 금형을 직접 제조하는 기술도 자체 개발했거든요. 현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는 알겠고 추후에 후발주자에게 추격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? 두 가지 관점에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첫 번째 관점으로 후발주자가 생긴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일본인데 일본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리노공업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공정의 분리입니다. 리노공업은 설계부터 치공구 설치, 가공, 도금, 조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해내는데 일본은 각 공정별로 기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. 밸류체인이 늘어나는 만큼 시간과 비용, 효율 면에서 격차가 존재하죠. 둘째 문제는 기술력 자체의 차이입니다. 일본 제품보다 리노공업의 제품 수명이 압도적으로 길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도 고객사들은 리노공업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. 리노공업의 주된 수출처가 미국과 일본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 회사들이 리노공업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. 두 번째 관점은 고객사들의 현행 유지 수요입니다.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지금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각 기업들은 신규 제품의 기술력에 대해 최대한 보완을 유지해야 합니다. 그런데 굳이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거래처를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? 오히려 지금까지 꾸준히 이용해오면서 자사 기술이 경쟁사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기존 거래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주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. 어설프게 거래처를 바꾸었다가 제품의 수율 문제라도 발생하면 더욱 곤란해지기도 하고 말이죠.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소결론은 반도체 시장이 유효한 이상 리노공업은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. 물론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만큼 향후 10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수요될 것입니다. 게다가 메이저 업체인 TSMC, 삼성전자, 인텔 등은 꾸준히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. 즉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충분히 확장될 것이고 리노공업은 현행의 입지를 유지만 해도 꾸준히 혜자를 유지하며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최근 주식시장에는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사람들이 쌍용차 이슈에 더 열광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단기적 흥분에 동참한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가 반드시 좋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한편 언제나 묵묵히 본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면서도 티내지 않는 기업이 있는 법이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건 단기적으로 재미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.
흥미로운 건 리노공업의 외국인 지분이 48%에 달한다는 것이죠. 역시 좋은 건 외국인들도 알아보나 봅니다.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. S&P 500과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것은 이젠 거의 공인된 정답지이죠. 하지만 환율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과 비과세 한도가 낮다는 점 등 미국 투자에 올인하는 것도 아주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. 국내 주식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배당도 늘리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 선택권을 넓혀주는데요. 이 기업이 미래에도 꾸준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도 저렴한 가격일 것입니다. 사실 장기 투자는 언제든 진입해도 좋습니다. 오히려 투자 전에 충분한 공부를 통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. 저는 이 회사에 대해 공부할수록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.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된다면 좋겠습니다.